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엿새간의 추석 연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가결과 영장 기각 등 휘몰아쳤던 정치권에 대한 추석 민심 평가 어떨지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차례상을 했고 지역 구민들도 좀 만나셨을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대형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부터 시작해서 추석 민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겠다. 야당 의원들 혼내줘야겠다. 이 현 정부 너무 못한다. 여당 혼내줘야겠다. 뭐 이렇게 진짜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허 의원님은 지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싸우지 이런 마라. 말씀들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고향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무궁화호 앞에서 인사를 좀 드렸는데 예. 그때 다들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뭐 정치 얘기라던가 종교 얘기 잘못하면 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치 얘기에 상당히 예민해져 계시다. 염증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혐오감이 조금 극에 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총선에 관심이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게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뽑아야 되는데 차악을 자꾸 뽑으려고 우리한테 시험대에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뭐 야당 의원님 계시지만 앞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밥상 위에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우는 게 꼴 보기 싫다. 네, 꼴 보기 싫다. 정치 보기 너무 싫다. 네. 그런 게 이제 많은 시민들의 네. 목소리였다. 근데 그게 비단 뭐 이번 추석 때만 그랬겠습니까? 역대 모든 그 명절 때 보면 우리 국민은 정말 정치에 대한 너무 뭐랄까 과도하리라 만큼의 정치 혐오증이 있어요. 혐오감이 있어요. 혐오감이 있지요. 그리고 예. 그 혐오감을 만드는 게 저희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기각 결정이 나고 나니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수층이실 거잖아요. 예. 보수층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새벽 3시까지 잠 못 이루면서 봤는데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모든 뉴스가 너무 정치 편향적인 그러한 뉴스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얘기가 좀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하면 좀 살맛 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좋을 텐데 대부분 좀 싸우거나 아니면 왠지 힘 있는 자만을 위한 그런 정치판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혐오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향에 가실 때는 그래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끼긴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대문 서울 동대문 을 네, 예, 동대문 그쵸. 을에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동대문 을의 민심은 이제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의 동대문 을 지역 구민들의 민심은 이랬고 우리 이 의원님, 네, 이 의원님은 지역구가 지금 서울 강동 을입니다. 강동 을이요. 네. 강동 을 주민도 비슷합니까? 이 동대문 을 주민들하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네, 뭐 허은하 의원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밥상에 올려서 논의해야 된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틈틈이 이 시장을 좀 돌고 그랬는데 제가 구청장 때부터 느낀 거지만 지역 주민들은 정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좀 꺼려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주민들을 찾아뵈면 정치적인 이슈로 바로 들어가서 물어보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사실 우리 당 지지자인 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아주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분노감도 표출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또 주민들을 만나 뵀는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안도하시고 또 축하를 보내고 지지자만 다행이다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저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표현을 잘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표현을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다. 이런 걸 새삼 느끼는 이제 그런 이제 요점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 분위기라면 내년 총선에서 강동을은 우리 의원님이 후보가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강동을만큼은 적어도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좀 드셨어요? 글쎄 뭐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틀림없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내년 그건 총선에서. 뭐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하고 물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당 내의 균열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봉합하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공천 작업을 잘 해서 특별한 분열 없이 이 단일한 대우로 총선에 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예.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구속되는 것보단 기각되는 게 훨씬 더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건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왔는데 그래도 영장이 기각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내년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이제 이해식 의원께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또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최근 나온 이 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응답이 39% 그리고 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응답이 52%.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은 현 정부의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내년 총선에서는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식 의원님의 말씀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반대 의견이나 반론을 좀 갖고 계세요? 글쎄 그 정권 견제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냥 심판론, 견제론. 견제하고 뭐 심판하겠다라는 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해서 좀 평가하려고 하시는 국민들의 민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더 낫다 안 낫다라는 어떤 속단을 하기에는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서로 못하게 경쟁하게 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차악을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하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고요. 수사를 받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제가 국민들께도 저희 구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정 중인 거지 어떠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말씀하신 게 있죠. 모든 것들은 절차가 말을 하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집권 2년 차다 보니까 이 집권 2년 차 대비해서는 지지율이라던가 여론이 그닥 좋지 못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여야 마찬가지 30%에 지지하는 그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 그 외에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은 그 이 대표님 직접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로 전해지시나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병상에서 또 중요한 일들은 당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난 추석 전날 28일 날 찾아뵀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이랑 화면에 나옵니다. 예, 지금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제 병상 지휘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고 지금 이제 국정 그 운영 지지도 또는 내년 총선에 여당에게 힘을 싣느냐 야당에 힘을 싣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초전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이런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어떤 이 국민적 평가 이런 것이 처음으로 내려지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승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저는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50%가 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저거는 이재명 대표 기각 때문에 생긴 반사 효과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저변에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1년 반에 걸친 그런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첫 번째는 그게 이제 녹아져 있다. 당연하죠. 그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예. 지난 5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법자인데 그 사람을 사면하고 복권한 것도 모자라서 그 선거에 그 보궐선거에 또 출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을 형해화한 데 대한 하나의 어떤 강서구민의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40억 원의 강서구에 혈세가 낭비됩니다. 재보궐선거로 안 인해서. 해도 되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월 동안의 행정 공백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일상적인 어떤 행정 행위는 부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은 인사권을 비롯한 아주 중대한 권한은 사실상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강서 국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죠. 이런 총체적인 심판 그런 결과로서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보궐선거. 지금 현실로는 저희가 불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승을 하든 대패를 하든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어찌됐든 먼저 누가 혁신을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내외로 지면 괜찮고 10% 내외로 지면 안 괜찮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두 지금 총력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구청장 선거에 양당이 이렇게까지 뛰어든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이 수도권의 민심을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 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선거 후에 혁신을 먼저 해서 이 중간고사는 이렇게 치렀더라도 기말고사를 어떻게 치를지 그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불리하다고 이제 허 의원께서도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현 구도에서는. 네,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저희가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도 동대문 을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 결과를 넣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예. 그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영장 기각 문제에 두고서 한동훈 장관을 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며칠 전 방송에서도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좀 키워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핵심은 그 예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로 지난주 목요일에 그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좀 너무 길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공격을 해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예,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혼나는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싸움판을 만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들도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영상을 따서 보면은 170명, 180명 되는 야당을 향해서 한동훈 장관이 혼을 내는 듯한 그런 영상을 연출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결국 승리를 당하게 만드는 쪽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렇게 자꾸 오버하시면서 넘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제발 그냥 하는 일 그대로 예. 혼내야 될 부분은 혼내시고 저희가 입법부 아닙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더라도 너무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에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죠. 우리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의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온당한 요구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만 300여 차례 그리고 60여 명의 검사를 동원했고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을 동원하고 그리고 6번 소환 조사를 해서 결국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단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검찰의 완패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게 질 것인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첫째고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파면돼야 합니다. 예. 만일에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의회 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다. 이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이게 판이 바뀐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존해가지고 사실 정치를 제멋대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이후에 결국은 야당과의 협치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극적인 대반전을 이뤄내면서 이제 수세가 아니라 공세적인 주도권을 가졌다. 그 공세적인 주도권을 갖고 첫 번째 던진 공격 포인트가 바로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하고 좀 만나고 싶다.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공세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회담 제안을 한 것은 과히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쥔 것은 확실하고요. 예. 또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한동훈 장관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 저는 그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세권을 가졌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예.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해석을 할 뿐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진정성 혹은 절박성을 가지고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해임 파면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회담도 그렇고 여권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안 받을 게 너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던졌어요. 추석을 바로 앞두고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정책 의도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야 용수가 만난다는 거는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나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리인에 불과하잖아요. 대리인이다. 네. 여당 대표지만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윤석열 정권을 연성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런 1인 지배 체제 하에 가장 힘 있는 가장 뭔가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면에서는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기현 그리고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전 대통령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야당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사실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종국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은 아마 역사적인 평가가 뒤따를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일이거든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정치를 거의 제멋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뉴라이트에 빠져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으로 말이죠. 예전에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은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뉴라이트에 완전히 종속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미일 일변도의 외교 그리고 또 이런 국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영수가 만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민생 파탄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들으시면 상당히 서운해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당 의원으로서 앉아있는 참 민망합니다. 네, 1대1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얘기다. 정치의 시계를 완전히 옛날로 돌리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영수회담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냥 어학지식 뭐 거기서 찾아보면은 한 나라의 여당과 야당의 총재들의 회담인데 왜 자꾸 김기현 대표를 무시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서로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가 만나거나 또 뭐 영수회담을 한다 쳤으면은 대체 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약간 꼼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과 함께 마주 앉아서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아마 주저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이 기각 문제는 제가 주민들께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처음에 기각 나왔는데 유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민주화는 단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라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말은 정의 실현은 단판의 승부가 아니다. 추악한 거짓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